넌 내 아들이지만 오늘부로 사람은 아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목소리치곤 너무나 단단했어요. 구청 회의실 형광등 아래 산소호흡기를 달고 휠체어에 앉은 박말순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이었죠. 그 옆엔 경찰 2명, 공무원 3명, 그리고 멱살이 잡힌 채 벌겋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사내 하나. 자기 엄마 집 팔아서 코인에 몰빵하려던 아들, 이태호였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어요.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 턱선은 날카롭게 긴장해 있고 두 눈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강도윤 45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숫자와 효율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왜 여기 있을까요? 저 할머니랑은 무슨 사이길래 저렇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걸까요? 그건 딱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야기예요. 2015년 겨울이었어요. 당시 35이었던 도윤은 이제 막 사업이 자리 잡혀가던 시기였죠. 결혼 5년 차 아내 서진과는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이 부도가 났어요. 보증을 잘못 섰던 거였죠. 하루아침에 집도 날아가고 빚만 산처럼 쌓였습니다. 서진의 가족은 급하게 도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위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도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사업도 이제 막 궤도에 올랐어요. 그 빚까지 떠안으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했나 봐요. 결정타는 따로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처갓집은 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짐.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끝냈어요. 서진은 그날 밤 짐을 쌌고 도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요. 이혼 서류엔 도장이 찍혔고 법원 도장까지 받았죠. 그렇게 끝이었어요. 깔끔하게 감정 없이 계약서 정리하듯. 그 뒤로 도윤은 10년을 살았어요. 사업은 잘 됐죠. 매장은 전국 120개까지 늘었고 본사 대표 자리도 확고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텅 빈 아파트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럴 땐 서진 얼굴이 떠올랐죠.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기를 봤던 그 눈빛이요. 실망, 분노,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는데 도윤은 그게 뭔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 11월 어느 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는데 묘하게 익숙한 국번이었어요. 959. 서진네 식구들이 살던 동네였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냐?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목소리, 박말순 할머니였습니다. 10년 만이었죠. 장모님? 하온이 좀 데려와줘. 예. 하온이요? 그게 누군데? 제발 나 대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70평생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인 적 없는 그 강단 있는 할머니가 지금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로역 3번 출구 쪽 PC방 앞에가 거기. 장모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응급실. 통화가 끊겼어요. 도윤은 멍하니 폰을 내려다봤죠. 하온? 누구지?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릴까요? 뭔가 잘못됐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모르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 시각에.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에요. 도윤은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성적으론 설명 안 되는 불길한 예감이 발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구로역 3번 출구는 여전히 어두컴컴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죠. 좁은 골목, 낡은 간판, 비에 젖은 아스팔트. 도윤은 그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PC방 앞 계단에서 그 아이를 봤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무릎을 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 한쪽은 끈이 풀려 있었어요. 손엔 보조 배터리를 쥐고 있었고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아이는 그걸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오른쪽 눈가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도윤 자신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유전이었죠. 도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점. 너 혹시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전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말이 안 됐어요. 10년 전 이혼할 때 서진은 임신 사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기 처가 식구들을 아내까지도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임신 사실을 말한들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더 비참했겠죠.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같은 말을 들었을 테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 벤치를 봤어요. 하온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보조 배터리를 손에 쥔 채 다리를 까딱거리고 있었어요. 신경질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처럼요. 아이는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겁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익숙한 거였죠. 이런 상황에 1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도윤에게 가족이란 건 항상 계산의 영역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도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늘 빚에 쪼들렸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뒤치다꺼리하며 살았고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돈 없으면 가족도 불행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 나와서 취직했고, 사업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뛰어들었죠. 서진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였는데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거든요. 도윤처럼 시끄럽게 감정 소모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편했어요. 결혼도 자연스럽게 했고요. 결혼 생활도 나쁘진 않았어요. 서진은 도윤이 일에 집중하는 걸 이해해줬고, 도윤은 서진이 원하는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했죠. 서로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터진 게 장인어른의 부도였죠. 도윤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해요. 서진이 울먹이며 전화했던 목소리, 우리 아빠가 하던 그 떨림.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금액을 듣는 순간 머리가 차갑게 식었죠. 3억. 당시 도윤 사업체 유동자금이 고작 5천만 원이었는데 3억이요. 미안하지만 무리야. 그렇게 말했을 때 서진 얼굴을 봤어요. 실망보다 더 깊은 뭔가였죠. 체념?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거였습니다. 마치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도윤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왜 당연하다는 듯이 기대를 해? 내가 뭔데?
그래서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갓집은 짐이에요.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 말 이후론 모든 게 빨랐어요. 서진은 그날 밤 집을 나갔고 일주일 뒤 이혼 서류가 왔죠. 도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요. 아저씨, 하온이의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가 도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화장실 어디예요? 아, 저기. 복도 끝에. 네. 하온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죠. 어깨가 좁았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저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날이 올까? 그리고 그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아빠 자격이 있나? 였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커튼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젊은 여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그리 밝진 않았죠. 보호자분이세요? 아, 네. 도윤이 일어서자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상당히 진행됐고 오늘은 급성 악화로 오신 거예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하지만요. 장기적으론 산소 치료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최근에 큰일 있으셨나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큰일? 아마 매일이 큰일이었겠죠. 혼자 손주 키우면서 아들은 재산 노리고 딸은 생계 전선에서 허덕이고 그 와중에 자기 건강은 뒷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좀 살펴볼게요. 네, 입원은 3일 정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가고 도윤은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죠. 한때는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장모님,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비웃음 같기도 하고 안도 같기도 한 미소였죠. 왔구나. 하온이. 정말 제 아들이에요? DNA 검사해보든가. 근데 눈만 봐도 알잖아. 너 판박이야.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이 얼굴엔 자기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서진이가. 내가 들었겠냐? 할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짐이라고 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애까지 짐으로 만들 순 없었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하온이한테 해. 그리고 할머니가 도윤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악착같이 붙잡았어요. 이태호, 내 아들놈 조심해라. 예. 그놈이 지금 내 집 팔려고 혈안이야.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어.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녹음기 있어. 내 가방에. 들어봐. 그리고 하온이 지켜줘. 제발.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울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어요. 내가 짐이라고 했던 그 가족이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0년 전 자기가 내쳤던 사람들, 10년간 자기 없이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 복도로 나왔을 때 서진은 하온이를 아는 채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을지도 몰라요.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왜 왔냐니까요. 같은 질문을 다시 했죠.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도윤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장모님이 불러서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온이 때문에라고 할까요? 그 어떤 대답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연락 받고 왔어요. 그래서요? 10년 만에 전화 한 통에 달려오는 사람이 당신이었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하온이가 엄마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아이 눈빛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진 않은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 차가운 공기, 팽팽한 침묵. 아마 여러 번 겪었을 거예요. 서진 씨, 일단 여기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은 하온이 손을 꼭 잡고 돌아섰습니다. 병실 쪽으로 걸어가려는 거였죠.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온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깐 바라봤을 뿐이었는데 그 눈빛이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진짜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윤은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잠들어 있었고 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하온이는 창가 구석에 작게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보조 배터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도윤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요? 10년 동안 이들의 삶엔 자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들어간단 말일까요? 그때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서진을 보더니 힘없이 웃었죠. 왔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숨 좀 어때요? 죽진 않았어. 아직은. 할머니 특유의 거친 농담이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참으셨어요? 진작 병원 오시지. 바빠서. 너도 나도.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죠. 할머니는 턱으로 안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서 있지만 말고. 서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도윤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그제야 알았나 봐요. 얼굴이 굳어졌죠. 엄마, 왜 저 사람을? 내가 불렀어. 뭐라고요? 도윤이한테 전화했어. 하온이 데려오라고.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을 봤죠. 눈빛엔 배신감이 어려 있었어요. 엄마. 왜요? 왜 하필 저 사람한테요? 왜긴. 내 아빠니까.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하온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어머니를 노려봤죠. 도윤은 그저 그 자리에 굳어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 서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왜 그 말을 지금 해요? 하온이 앞에서. 언제 할 건데? 평생 숨길 거야? 그건 이미 늦었어, 서진아.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보였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나 얼마 못 산다. 의사가 뭐라든 다 알아. 그리고 태호 그놈.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삼촌이요? 집 팔려고 벼르고 있어. 나 죽으면 유산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 하온이고 뭐고 안중에 없어. 서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죠. 이태호, 서진의 남동생. 10년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도박에 빠져 살았고 가족한테 손 벌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도윤이를 부른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 하온이 아빠니까. 나 없어도 애 지킬 사람 있어야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10년 전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해. 또렷하게. 할머니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짐이라고 했지. 우리가. 근데 그게 10년 전이야.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사람은 안 변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온이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서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요. 믿으라는 게 아니야.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용하라는 거지. 법적으로 아빠니까. 태호 그놈 막으려면 필요해.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용하라는 말. 자기는 도구라는 거였죠.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라는 이름표 때문에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10년 전 자기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장모님. 아니, 어머님.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서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온이 할머니시니까요. 말씀하신 거 돕겠습니다. 뭘? 태호 씨 일 막아드릴게요. 법적으로든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한참 바라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당연했어요. 10년 전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요. 왜? 속죄하고 싶어서요. 속죄? 네. 10년 전 제가 한 말, 한 행동. 그거에 대해서요. 서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속죄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압니다. 도윤은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해야죠. 지금이라도.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둘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때 하온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누구예요? 모두가 아이를 봤어요. 하온이는 엄마를 보며 물었죠. 엄마,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내 아빠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죠. 할머니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하온아. 네, 할머니. 저 아저씨가 내 아빠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온이는 도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도윤도 아이를 봤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만나서 반갑다고 해야 할까요? 그 어떤 말도 적절해 보이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죠? 하온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말로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김정민 변호사, 도윤이 사업 관련해서 자주 일을 맡기던 사람이었죠. 40대 중반의 날렵한 인상에
말투는 직설적이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10년 만에 전 처가를 다시 만났고 자기도 몰랐던 아들이 있고 처남은 장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김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현실이니까 법적으로 풀어야겠네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건넸죠. 이것부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들은 김 변호사의 표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무심한 듯 했는데 이태호가 할머니를 넘어뜨리는 장면에서 미간이 찌푸려졌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네요. 게다가 재산 편취 시도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있죠. 충분히요. 근데 문제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강 대표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10년 동안 연 끊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책임감, 죄책감, 아니면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김 변호사는 한참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작게 웃었죠. 그 정도면 됐어요. 시작합시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우선 박말순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정확히 뭐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했죠. 집 한 채, 작은 상가 하나.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대략 3억 정도 될 거라고 했어요. 3억이면 이태호 씨 입장에선 포기 못할 금액이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게다가 장모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 서두를 겁니다. 법적 상속인은 자녀들이고 손자는 대습 상속 대상도 아니니까. 그럼 하온이는 유언장이 있거나 증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탁 설정이 돼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걸 미리 준비했을 리 없었죠. 그럼 문제네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론 서진 씨랑 이태호 씨가 반반 나눠 갖게 됩니다. 설마 서진 씨가 동생한테 넘기진 않겠죠. 글쎄요. 협박이나 회유가 있으면 모르죠.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씁쓸하게 들렸어요. 그래요, 가족이죠.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였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손가락을 펼쳤어요. 첫째, 장모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재산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증여든 신탁이든. 둘째, 이태호 씨 범죄를 입증해서 상속 결격 사유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요. 그게 가능한가요? 노인학대, 재산 편취 시도. 녹음 파일 있으니 증거는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죠. 가족 간 문제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데 장모님이 실제로 아들을 고소하실까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일단 장모님 의사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 대표님, 친권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해요. 지금 하온이 양육권은 서진 씨한테 있지만 대표님도 법적 아버지잖아요. 만약 서진 씨한테 무슨 일 생기면. 무슨 일이요? 예를 들어 이태호 씨가 서진 씨를 압박한다거나 아니면 서진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그럴 때 대표님이 하온이를 보호할 수 있어야죠.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 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가 소란스러웠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누군가 큰 소리로 따지는 게 들렸죠. 내가 아들인데 왜 면회를 못하게 해요? 이태호였어요. 도윤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이태호가 서 있었고 서진이 문을 막고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어. 누나, 비켜. 우리 엄마 보러 왔다고. 엄마 안 보고 싶대. 돌아가. 뭐? 아니, 내가 아들인데. 이태호는 서진을 밀치려 했어요. 그 순간 도윤이 끼어들었죠. 손 치우세요. 이태호가 도윤을 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빛이 날카로웠죠. 누구세요, 당신? 강도윤입니다. 하온이 아버지고요. 이태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비웃음이 섞인 표정이었죠. 아, 그 도망간 사위? 10년 만에 나타났네. 네. 늦었죠. 늦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부르셔서요. 어머님? 하, 웃기네. 이혼한 사람이 무슨 어머님이야. 이태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도윤은 참았습니다. 화내봤자 상황만 악화될 거였으니까요. 어쨌든 들어가실 수 없어요. 어머님이 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태우가 서진을 봤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 말씀이 태우 오면 쫓아내라셨어. 왜?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서진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태호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죠. 뭘 했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 팔려고 했잖아. 엄마 도장 강요하고. 그건 엄마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재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내 빚 갚으려고 한 거잖아. 서진이 일갈했어요. 이태호 얼굴이 붉어졌죠. 누나는 나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혼자 애 키운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나는 뭐예요? 나도 힘들다고. 내 힘든 건 내가 만든 거야. 도박하고 빚지고 그거 누가 시켰어? 그건 말끝이 흐려졌어요. 변명할 게 없었던 거죠. 이태호는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가족 문제니까 빠지세요. 가족 문제라면 저도 관련 있죠. 하온이 아버지니까요. 친권도 없는 주제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친권은 서진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정리할 문제고요. 하, 웃기네. 10년 만에 나타나서 권리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태우가 비웃었어요. 도윤은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태호야. 엄마. 들어와. 예. 들어오라니까. 할 말 있어. 이태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과 도윤도 뒤따라 들어갔죠. 할머니는 휠체어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태호야, 너 내 집 팔려고 했지? 그건 엄마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녹음 있어. 이태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녹음? 할머니는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엄마, 도장 좀 찍어요. 여기. 싫어. 쿵. 할머니가 넘어지는 소리. 도장 찍으면 일으켜 드릴게요. 녹음이 끝났어요.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죠. 이태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빠, 진짜 그랬어? 누나, 이건 오해야. 이태호가 떠난 뒤 병실엔 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니, 평화라기보단 휴전에 가까웠을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항상 고요함이 남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도윤은 그날부터 병원 근처에 머물렀어요. 모텔 대신 작은 원룸을 단기로 얻었습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한테 맡기고 당분간은 여기 있기로 했죠.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도윤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정확히 뭐라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냥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10년을 비웠으니 이제는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도윤은 병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들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서진은 밤새 간병하느라 지친 얼굴이었죠. 하온이는 창가에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도윤이 비닐봉지를 내밀자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왜 이런 걸 사왔어요? 어제 하온이가 떡볶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죠. 먹긴 먹어야죠. 차갑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온이가 떡볶이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온아, 씻고 와서 먹어. 서진이 말했고 하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갔어요. 도윤은 그 사이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는 거 아니었어요? 잠이 오나. 눈만 감고 있었지.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말했어요.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죠. 도윤아. 네. 고맙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한테 고맙단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있잖아. 여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가 도윤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10년 전엔 내가 틀렸어. 근데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이요? 그래. 아빠 노릇.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자신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어. 다들 하면서 배우는 거야.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하온이 저 녀석, 겉으론 태어난 척 하는데, 속으론 궁금해 죽겠을 거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도윤은 창가 쪽을 봤어요. 하온이가 돌아와 떡볶이를 먹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한 입씩요. 가끔 엄마를 보고 가끔 도윤을 훔쳐봤습니다. 저 아이도 불안하겠구나. 갑자기 나타난 아빠.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 믿어도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서진이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옷 갈아입고 샤워도 해야 한다면서요. 도윤은 자기가 남아있겠다고 했죠. 괜찮겠어요? 서진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하온이 밥 시간 챙겨야 해요. 6시에.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물 드릴 때 빨대로 조금씩만 주셔야 하고. 서진 씨.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다녀오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진은 잠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빛이었죠.
그러다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2시간 안에 올게요. 천천히 오세요. 서진이 나가고 병실엔 도윤과 할머니, 하온이만 남았어요. 할머니는 잠들었고 하온이는 다시 창가에 앉아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뭐 그리니? 하온이가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어요. 그런데 도윤이 먼저 봐버렸죠.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하온이가 함께 있는 그림. 그런데 한쪽 구석에 검은 실루엣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도 없고 형체만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 위에 작게 아빠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나야? 하온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스케치북을 꼭 안고 있었죠. 하온아. 네.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미안해.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하온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10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처음 걸었을 때도, 유치원 갔을 때도 다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있었어야 했는데. 도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하온아, 아빠가 늦게 왔어. 정말 늦게. 근데 이제라도 괜찮을까? 하온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진짜 안 떠나요? 안 떠나. 엄마 말로는 어른들은 거짓말 잘한대요. 그래. 아빠도 10년 전엔 거짓말쟁이였어. 가족 지킨다고 하고선 도망쳤으니까.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엔 다르게 할게. 약속은 못해. 완벽한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최선은 다할게. 하온이는 한참 도윤을 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제 그림 속에서 검은색 지워도 돼요? 도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에게 자기는 검은 그림자였구나. 존재하지만 형체 없는, 그저 빈자리만 차지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응, 지워. 그리고 다시 그려줘. 이번엔 제대로. 하온이가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요. 색깔은 뭐가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저 파란색 좋아해요. 그럼 파란색. 하온이가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그리고 검은 실루엣 옆에 조심스럽게 파란색 크레파스를 대기 시작했죠.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녁 6시 도윤은 약속대로 하온이한테 밥을 챙겨줬어요. 병원 식당에서 산 김치찌개 정식이었죠. 하온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끔씩 도윤을 보며 웃기도 했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 응. 아빠는 뭐 좋아해요? 나. 치킨? 치킨이요? 응. 아빠가 치킨 가게 하거든. 우와. 그럼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도윤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당연하지. 맨날 먹어도 돼. 진짜요? 진짜. 약속. 하온이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다웠죠. 10년 동안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가 지금 처음으로 아이다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서진이 돌아왔어요. 머리를 감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마자 하온이가 뛰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치킨 공짜로 먹게 해준대요. 서진이 멈칫했어요. 아빠라는 단어예요. 하온이가 도윤을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온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도윤은
김정민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강 대표님, 이태호 씨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어떻게요? 어제 구청에 장모님 재산 관련 서류 열람 신청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부동산 중개소 들렀고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죠. 집 팔려고 하는 거네요. 그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장모님 명의니까 본인 동의 없인 불가능해요. 그래서 변호사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강압이나 위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재산 보전 조치부터 하셔야 해요. 장모님 의사 확인하고 신탁이든 증여든 법적으로 보호해야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이태호가 포기할까요? 오히려 더 위험한 방법을 쓸 수도 있었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가 또 소란스러웠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누나, 문 좀 열어봐. 이태호였어요. 도윤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이태호가 서 있었고 서진이 안에서 문을 붙잡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 안 보고 싶다고 했어. 돌아가. 5분만 얘기하면 돼. 안 돼. 누나 왜 이래? 나도 엄마 아들이야. 이태호가 문을 밀려고 할 때 도윤이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또 당신이야? 이태호가 도윤을 노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술 냄새도 났습니다. 취하셨네요. 집에 가서 쉬세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 당신 누군데? 하온이 아버지요. 친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아버지야. 도윤은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상황만 악화될 테니까요. 태호 씨,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여긴 병원이에요. 뭘 얘기해요? 당신들 다 똑같잖아.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고. 이태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웠죠. 나도 힘들다고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는 하루에 100통씩 오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결해줘요? 엄마 집이라도 팔면 빚 갚을 수 있다고. 어머님 집이요. 태호 씨 집이 아니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집엔 하온이 미래도 걸려 있어요. 함부로 못해요. 하온이? 그 꼬맹이가 뭔데? 어차피 나 죽으면. 순간 서진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누나. 보험금 얘기하려던 거지. 엄마 보험금? 이태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진이 다가가 오빠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길 바라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보험금이 뭔데? 서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서진을 말렸죠. 서진 씨,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요? 저 사람이 엄마 죽길 바라는데. 이태호가 주저앉았어요. 복도 바닥에 털썩여. 미안해. 누나, 미안해. 그는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진짜로. 근데 방법이 없어. 빚쟁이들이 내일 안 갚으면 죽인다고 해.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태호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너진 사람일까요? 태호 씨. 뭐요?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얘기 좀 하고요. 서진이 놀라 도윤을 봤어요. 이태호도 마찬가지였죠. 왜요? 그냥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도윤은 이태호를 데리고 근처 포장마차로 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포장마차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주 한 병과 안주 몇 가지를 시켰어요. 이태호는 말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형부는 안 마셔요? 전 괜찮아요. 이태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참 착한 사람이네. 10년 전엔 안 그랬으면서.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형부 때문에 우리 집 망했어요. 알아요? 압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누나도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요. 알면서 왜 이제 와요? 이태우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정말 늦었죠. 근데 안 올 순 없었어요. 왜요? 하온이 때문에요. 도윤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10년 동안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태호는 한참 도윤을 봤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며 소주를 또 마셨죠. 저도 나쁜 놈 되고 싶진 않았어요. 압니다. 근데 빚이 너무 많아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어요. 이태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요. 진짜로. 매일 전화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내일까지 5천만 원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5천만 원이요? 네. 그것만 갚으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5천만 원. 자기한텐 큰 돈이 아니었죠. 회사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태호 씨, 제가 그 돈 갚아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또 도박하실 거예요? 이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죠. 지금 5천 갚아드려도 내일 또 빚지면 소용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박 끊으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치료받으세요. 도박 중독은 병이에요. 혼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도박 중독 상담센터 명함이었습니다. 여기 가보세요. 제가 비용 대드릴게요. 그리고 상담 시작하면 5천만 원 갚아드리죠. 이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봤어요. 진짜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상담 꾸준히 받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하온이한테 절대 손대지 마세요. 만약 약속 어기면 도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땐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녹음 파일 있으니까요. 이태호는 한참 도윤을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좋아요. 내일 당장 상담센터 가세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이태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부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저버린 가족이니까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이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도윤은 그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만 포장마차를 가득 채웠어요. 그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서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는요? 집에 보냈어요. 내일 상담센터 가기로 했고요.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서진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왜요? 오빠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가족이잖아요.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진 씨 오빠고 하온이 외삼촌이에요. 그리고 도윤이 서진을 봤어요. 10년 전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짐이라고 했죠. 네. 그게 틀렸어요.
가족은 짐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힘들어도요. 서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정말로. 당신, 많이 변했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까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구청 회의실엔 9명이 모여 있었어요. 박말순 할머니, 서진, 도윤, 하온이, 그리고 이태호, 경찰 2명,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 김정민 변호사까지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각기 달랐어요. 할머니는 단호했고 서진은 불안해 보였죠. 이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온이 옆에 앉아 아이 손을 잡아줬어요. 아이가 너무 떨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어른들이 제대로 해결하려고 그래. 하온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김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박말순 어르신의 재산 보호와 이태호 씨의 노인학대 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이태호를 봤어요. 이태호 씨, 녹음 파일 들으셨죠? 네. 어머님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도장을 강요한 게 사실입니까? 이태호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입니다. 서진이 눈을 감았어요. 인정하는 순간이 더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보험금 얘기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시도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피해자께서 고소 의사 있으신지요?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천천히 이태호를 봤습니다. 아들을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을요. 태호야. 네, 엄마. 고개 들어봐. 이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죠.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됐니?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더 아파. 내가 너 키우면서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밤마다 생각했어. 엄마. 근데 알겠더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도박도 빚도 엄마한테 손댄 것도 다 내가 선택한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해. 할머니가 경찰을 봤어요. 고소는 안 할 겁니다. 어머님? 서진이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도윤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태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태호야, 너 상담 받기로 했지? 네.
어제 처음 갔었어요. 계속 받아라. 그리고 도박 끊어. 네,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죠. 내 재산엔 손대지 마. 집도 보상금도 다 하오니 앞으로 갈 거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제사상 다시는 없지 마. 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이태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이 아니라 그냥 잘못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죠. 넌 내 아들이야. 끝까지. 근데 태호야. 네, 엄마. 오늘부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남이 되든지 둘 중 하나야.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정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고소는 하지 않으시되 재산 보호 조치는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집이랑 보상금 다 하오니 신탁으로 넘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록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이태호 씨는 상담 치료받기로 동의하시나요? 네.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개월간 의무 상담으로 진행하고 이후 경과를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접으며 말했죠. 피해자분께서 고소 의사 없으시니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재범 시엔 즉시 입건될 거라는 점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이태호는 가장 먼저 나가려 했죠. 그런데 서진이 불렀습니다. 오빠. 응? 잠깐만. 서진이 다가가 오빠 앞에 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오빠, 오빠 믿고 싶어. 누나. 근데 무서워. 또 실망할까봐. 서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 오빠가 나 챙겨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땐 정말 좋은 오빠였잖아. 미안해. 미안하단 말은 이제 그만하고. 서진이 오빠 손을 잡았어요. 진짜 변해줘. 제발. 이태호는 누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노력할게. 진짜로. 약속? 약속. 서진이 작게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 옆으로 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좀 후련하네. 고소 안 하셔서 놀랐어요. 아들인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 근데 선은 그어야지. 할머니가 도윤을 봤어요. 도윤아, 고맙다.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어. 태호 상담비 내준다며? 아, 그건. 괜찮아. 고마워. 할머니가 도윤 손을 잡았어요. 10년 전엔 내가 우리 짐이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어. 도윤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운 거지. 할머니가 하온이를 불렀어요. 하온아, 이리 와봐. 하온이가 할머니 옆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죠. 하온아, 할머니가 너 지켜줄게. 할머니는 안 아파요?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 튼튼해. 하온이가 할머니 품에서 웃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진 않아요. 상처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게 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새집 계약을 마쳤어요. 구로에서 멀지 않은 곳, 작지만
따뜻한 빌라였습니다. 방 3개에 거실도 넓었죠. 어머님, 여기 어때요? 좋네. 햇빛도 잘 들고.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서진도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온이 방은 어디예요? 저기. 제일 햇빛 잘 드는 곳으로 골랐어요. 하온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죠.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도윤이 따라 들어갔어요. 아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완전 좋아요. 다행이다. 도윤이 하온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죠.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응. 쭉. 할머니랑 엄마랑 다 같이요? 그럼. 다 같이. 좋다. 하온이가 도윤을 안았어요. 도윤은 아이를 꼭 안아줬죠. 이 순간을 잊지 말자. 도윤은 다짐했어요. 10년 동안 놓쳤던 순간들, 이제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요. 이사하는 날, 이태호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짐 박스 하나를 들고요. 도와줄까 해서.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봤어요. 오빠가? 응.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 가족한테 도움 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고마워. 이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짐을 날랐어요. 도윤도 함께 짐을 옮겼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이태호가 도윤에게 말했어요. 형부님. 네. 진짜 고맙습니다. 상담비도 빚도 천만에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도윤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고개를 저었죠. 저도 미안해요. 10년 전에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그건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태호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오랜 시간 응어리졌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자 새 집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 서진, 도윤, 하온이, 그리고 이태호까지요. 도윤이 치킨을 시켰어요. 자기 회사 프랜차이즈 치킨이었죠. 우와, 진짜 맛있어요. 하온이가 환하게 웃으며 치킨을 먹었어요. 할머니도 작게 웃으며 한 조각 드셨죠. 맛있네. 역시 직접 만든 거라 다르구나. 많이 드세요, 어머님. 서진이 도윤 옆에 앉아 치킨을 집었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요? 다요. 이 집도 오빠 일도 하온이도. 서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다 3개월이 흘렀어요. 봄이 왔습니다. 새집 창가로 벚꽃잎이 날려 들어오는 아침이었죠. 도윤은 일찍 일어나 하온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빠, 또 김밥이에요? 하온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응. 아빠가 만들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저 김밥 좋아해요. 아이가 웃으며 식탁에 앉았어요. 도윤은 우유를 따라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오늘 수학 시험이라며? 네. 근데 어제 공부 많이 했어요. 잘할 거야. 우리 하온이 똑똑하잖아. 아빠가 그러니까 부담돼요. 하온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이 웃었죠. 부담 갖지 마. 최선만 다하면 돼. 거실에서 서진이 나왔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죠. 하온아, 준비 다 했어? 네, 엄마. 그럼 같이 나가자. 엄마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줄게. 저도 갈게요. 도윤이 말했어요. 서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회사는요? 오늘 오후 미팅만 있어요. 늦게 가도 돼요. 그럼 같이 가요.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온이가 양손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과 서진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죠.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하온이 친구들이 뛰어왔어요. 하온아, 너네 부모님이시구나.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90도로 인사했어요. 도윤과 서진이 웃으며 답했죠. 안녕, 애들아. 하온이 잘 부탁해. 네. 하온이 완전 착해요. 하온이가 부끄러워하며 친구들을 밀었어요. 야, 그만해. 왜? 사실인데.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온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웃는 모습, 3개월 전만 해도 없었던 풍경이었거든요. 하온아, 다녀와. 네, 아빠. 엄마도. 아이가 학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도윤과 서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좋아 보여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하온이요.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눈치 보고 혼자 있고. 근데 지금은 친구들도 생기고 웃음도 많아지고. 서진이 도윤을 봤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랑 어머님이 잘 키우셨죠. 그래도요. 서진이 도윤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요. 고마워요. 진짜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함께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침 거리를 따라서요. 회사에 도착한 도윤은 김정민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강 대표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재개발 보상금 나왔습니다. 3억 2천. 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하온이 명예 신탁 설정 완료됐고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그리고 이태호 씨 소식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상담 꾸준히 받고 있대요. 그리고 작은 일자리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태호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실망시킬까요? 하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산소호흡기는 이제 거의 안 쓰셨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구나. 일 많았니? 괜찮았어요. 오늘 하온이 시험 어땠대요? 잘 봤다더라. 그 녀석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해.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도윤이 할머니 옆에 앉았죠. 어머님, 보상금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3억 2천이요. 전부 하온이 신탁으로 넘어갔고요. 잘했네. 그 돈으로 하온이 대학까지 보낼 수 있겠구나. 네. 충분히요. 할머니가 도윤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고맙다. 왜요?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니야. 10년 전 내가 안 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봐. 도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죠. 태호 그놈이 집 팔아서 도박했을 거야. 하온이는 갈 곳 없었을 거고. 서진이는 혼자 모든 걸 떠안았겠지. 죄송해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늦었어도 왔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할머니가 TV를 끄고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도윤아, 나 이제 안 오래 살아. 어머님 무슨. 아니야.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2년.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나이가 나이야. 그리고 난 괜찮아. 하온이 지킬 사람 생겼으니까. 할머니가 도윤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부탁이야. 하온이랑 서진이 잘 부탁해. 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태호 그놈도 좀 봐줘. 나쁜 놈이지만 내 아들이거든.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겠네. 어머님, 농담이야. 아직 하온이 결혼식은 봐야지. 둘이 웃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죠. 주말, 도윤은 하온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서진도 함께였죠. 아빠, 저거 타요. 롤러코스터. 그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저 안 무서워요. 하온이가 신나서 뛰어갔어요. 도윤과 서진이 뒤따라갔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올 때 하온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다음엔 뭐 타요? 내가 고르렴. 그럼. 회전목마요. 그건 너무 애기 같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타면 재밌잖아요. 세 사람은 회전목마를 탔어요. 하온이는 한가운데 말에 앉았고 도윤과 서진이 양옆에 섰죠. 회전목마가 돌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온이가 두 팔을 벌리며 웃었어요. 우와, 정말 좋다. 도윤과 서진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죠.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았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음악과 섞여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과 함께 웃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온이가 잠들었어요. 도윤이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올라갔죠.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하온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아빠. 나도 재밌었어, 하온아. 다음에 또 가요. 그래, 또 가자. 사랑해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사랑해. 아이 이마에 키스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서진이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도윤이 다가가 뒤에서 안았죠. 깜짝이야. 미안. 괜찮아요. 서진이 도윤 팔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좋았어요. 저도요. 하온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맞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요. 그러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믿어요. 뭐가요? 아빠로서. 그리고 서진이 돌아서서 도윤을 봤어요. 남편으로서도요.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진 씨, 10년 걸렸지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요? 응.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아파요. 그때 생각하면 2년 후 하온이 학교 운동회 날이었어요. 5월의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였죠. 도윤은 서진과 함께 운동장 관람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엔 이태호도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죠. 도박은 끊은 지 2년째였어요. 4번, 강하온, 파이팅. 도윤이 크게 소리쳤어요. 하온이가 달리기 트랙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부, 목청 좋네요. 이태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도 웃었죠. 안 그러면 하온이가 서운해해요. 그러게요. 요즘 완전 아빠 바락이더라.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하온이가 달리기 시작했죠. 작은 몸이지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3등이었어요. 하온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쪽으로 뛰어왔죠. 아빠, 봤어요? 봤어. 정말 잘했어. 도윤이 하온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다음엔 1등 할 거예요. 그래. 우리 하온이 최고야. 서진이 물티슈로 아이 땀을 닦아줬어요. 하온아, 목마르지? 물 마셔. 네, 엄마. 세 사람의 모습을 보던 이태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좋네요. 가족 같아서. 도윤이 이태호를 봤어요. 가족이죠. 뭐, 네, 맞아요. 이태호가 작게 웃었어요. 예전처럼 비틀어진 웃음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운동회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엔 박말순 할머니가 계셨어야 했는데 빈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요. 하온이 손을 잡고 서진과 도윤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마지막 순간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이제 좀 사람 됐다, 사위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어요. 하온이도 따라서 절을 했죠. 할머니, 오늘 제가 3등 했어요.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다음엔 1등 할게요. 약속이에요. 도윤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렸지만 동시에 따뜻했죠.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남긴 것들은 여전히 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서진이 만든 된장찌개와 도윤이 사온 치킨, 이태호가 가져온 샐러드까지요. 형부, 요즘 사업은 어때요? 괜찮아요. 새 지점도 하나 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태호 씨는 카페 일 어때요? 좋아요. 손님들도 친절하시고 일도 재밌고요. 이태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죠. 그리고 저, 다음 달에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봐요. 오, 진짜요? 네. 합격하면 제 카페 하나 열고 싶어요. 작게라도요. 서진이 오빠를 보며 웃었어요. 잘하겠다, 오빠. 고마워, 누나. 하온이가 치킨을 먹다가 물었어요. 삼촌, 그럼 저한테 커피 공짜로 줘요? 하온이는 커피 마시면 안 되지. 모두가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 거실을 채웠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진 않아요.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하온이를 재우러 갔을 때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계실까요? 그럼. 할머니 강하셨잖아.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내실 거야. 하온이가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스케치북이었죠. 아빠, 이거 봐요. 아이가 펼친 페이지에는 그림이 있었어요. 새 집 앞에 5사람이 서 있는 그림. 할머니, 엄마, 아빠, 하온이, 그리고 삼촌. 구석에 있던 검은 형체는 이제 작은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태호였죠. 삼촌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색깔 칠했어요. 잘했어. 도윤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희미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죠. 이건 뭐니? 할머니요. 할머니는 하늘나라 같지만 그래도 우리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었어요. 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는 작은 화살표를 그렸더군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온아. 네. 넌 정말 똑똑한 아이야. 아빠가 그래서 제가 부담돼요. 하온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이 웃으며 아이를 안았죠. 사랑해, 하온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 왜요?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줘서. 하온이가 도윤을 꼭 안았어요. 아빠는 제일 좋은 아빠예요. 처음엔 검은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파란색이잖아요. 도윤은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10년 늦게 찾아온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받아준 아이.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하온이가 잠든 후 도윤은 베란다로 나왔어요. 서진이 이미 나와 있었죠. 야경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온이 잤어요? 응, 금방 잤어요. 도윤이 서진 옆에 섰어요. 함께 밤하늘을 봤죠. 별 많네요. 그러게요. 엄마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어요. 서진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도윤이 그녀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편하게 가셨으니까.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님, 알아요. 그리고 서진이 도윤을 봤어요. 엄마가 당신 칭찬 많이 하셨어요. 가시기 전에요. 그러셨어요? 응. 도윤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고. 이제 안심이다라고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부족한데 아니에요. 충분해요. 서진이 도윤을 안았어요. 10년 전 당신은 숫자로만 사람을 봤어요. 효율과 손익으로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요? 마음으로 봐요. 하온이도, 저도, 엄마도, 오빠까지도요. 서진이 도윤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요. 맞아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저야말로요. 받아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요. 그로부터 며칠 후, 도윤은 할머니 산소를 찾았어요. 하온이와 함께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하온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자랑하려고 왔어요. 도윤도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잘 계시죠? 저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하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까? 응. 바람이 따뜻해요. 할머니 손길 같아요. 도윤은 아이 손을 잡아